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EBS 수능특강 고전시가 2강 서경별곡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는 향가를 같이 공부했었고 이제 이번 강의는 고려가요인 서경별곡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고전 시가 형식이 나타난 시간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배울 서경별곡은 신라시대 뒤인 고려시대 때 창작된 서경별곡입니다. 일단 서경별곡 고려가요의 갈래를 처음 배우니까 고려가요란 어떤 시인지 한번 보고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려가요는 신라시대 때 불렸던 향가가 쇠퇴하고 이 향가의 특징을 어느 정도 이어받은 향가계의 노래, 향가계 여요라고 하거든요. 이런 노래까지 자취를 감추면서 이제 향가의 흔적이 사라진 거죠. 그 뒤에 크게 유행한 갈래로 고려시대에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인 소교에 해당합니다. 고려 소교라고도 하고 고려 가요 혹은 장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려 가요는 일단 고려시대 때 불렸고 앞서 배웠던 향가는 귀족 계층이 주로 창작한 기록 문학이라면 고려 가요는 평민들이 지었던 구전 문학의 형태로 출발했다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고려가요는 정착에 관련돼서 꼼꼼히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방금 고려가요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민간에서 유포 전승되던 민요가, 즉 구전되던 민요가 궁중의 소각가사로 수용됐어요. 궁중의 잔치를 벌이게 됐을 때 그 음악의 가사로 이용되었거든요. 그렇게 쓰이다가 한글 창제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고려가요도 향가처럼 반복되는 특징이 보이는데요. 일단 분절체, 분연체, 연이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후렴구가 많이 붙습니다. 주로 후렴구는 글 전체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그런 형태가 많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3음보, 대체적으로 3-3-2조의 율격을 보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고려가요의 주된 작자층은 평민이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솔직하고 소박할 수밖에 없겠죠. 남녀 간의 사랑, 이별의 안타까움 등 평민들의 감정을 아주 진솔하게 나타낸 표현이 많아요. 자, 이런 고려가요가 언제 기록됐다고 했죠? 한글 창제 이후라고 했죠. 이 한글이 창제됐던 조선시대는 유교적인 이념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학자들이 고려가요를 기록하려고 보니까 자기들의 눈에 유교적 가치에 어긋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특히 남녀 간의 애정을 노래한 것에 대해서 조선학자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남녀 상렬지사라고 해서 문헌에 싣지 않거나 아니면 수정해서 기록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가요는 적나라한 인간성, 평민의 솔직한 생각이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풍부한 정서가 우리말로 기록되었죠. 국어의 구사 속에서 뛰어나게 형상화된 갈래입니다. 앞서 배웠던 향가와는 특징이 상당히 다른 고려가요라는 시의 갈래입니다. 그럼 우리 서경별곡 공부해 봅시다. 고려가요의 특징 중에 분연체라는 말이 있었죠. 연이 나누어진다. 서경별곡은 1년, 그리고 2연, 3년 이렇게 총 3년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연은 1년과 3년에 비해서 어조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이 점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한 번 더 짚어볼게요. 한번 봅시다. 일단 1년에 총 4행을 한번 읽어볼게요.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들이 닦은 곳 아질가 닦은 곳 소성경 고의 말은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들이. 여기 이 사행에서는 화자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요. 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은 바로 서경입니다. 여기 이 서경은 삼행에 나오는 소성경과 같은 지역, 지금의 평양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평양에 살고 있고 나는 지금 살고 있는 평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서울이지만은으로 끝나고 뒤에 말이 제시되지가 않아요. 이 뒤에 말은 방금 읽은 사행의 뒤에 제시되는 이 내용에 해당합니다. 일단 삼행 마저 볼게요. 닦은 곳, 아질가 닦은 곳, 새로 지은, 새로 정비한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새로 정비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평양을 고외마르는 사랑하지만은 이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평양은 서울이고 새로 닦은 평양을 사랑하지만은 이라는 의미죠. 자, 의미는 봤으니까 세세한 것 보도록 할게요. 자, 아질가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아까 해석할 때 아라고 해석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감탄사, 음률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한 소리, 조흠구, 여음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고려가요의 특징인 후렴구의 반복에 해당합니다.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들이 그냥 봐도 의미가 없어 보이죠.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전체적인 주제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위치에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나누는 기능도 있죠. 그리고 이 구절은 북소리를 흉내냈다라고 해석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음성상징어, 의성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 보도록 할게요. 1년 나머지 거 읽어볼게요. 이별할 바엔 아질가 이별할 바엔 길쌈배 버리고 괴실한데 아질가 괴실한데 울면서 좇겠나이다. 이제 후렴구는 빼고 읽을게요. 자, 당신과 이별할 바에는 길쌈배를 버리고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별이라는 말이 대놓고 드러나죠. 이 시의 화자가 이별의 상황에 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별하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싫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짜고 있는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 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만 해주신다면, 나를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당신을 따르겠대요.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화자의 능동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이별을 다룬 시는 고전시든 현대시든 불문하고 아주 많죠. 이렇게 이별을 다룬 다른 시와 비교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서경별곡의 화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확실히 기억해 두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 첫 번째,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사랑하지만 버릴 수 있다. 내가 소중히 다루는 그리고 나의 생계와 관련되는 길쌈하던 배도 버릴 수 있다. 당신이 나를 사랑만 해주신다면 아주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죠. 특히 여기서 길쌈배라는 소재는 이 시의 화자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길쌈을 통해서 배를 짜게 되는데 여러분 그 배는 한번 끊거나 하면 다시 이어서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성의 생계, 여성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소재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버릴 수 있다는 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성 화자가 소중히 할 수밖에 없는 길쌈배, 그리고 화자가 서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드러냈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화자가 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화자의 사랑을 부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연 볼게요. 2연은 1연과 어조가 조금 달라져요. 한번 볼까요? 구슬이 아질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아질가 끈이야 끊어지리까 나난.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끈에다가 구슬을 꿰었다고 상상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끈에다가 꿰은 구슬을 바위에 떨어뜨려요. 그러면 구슬은 깨지겠지만 끈은 남아있겠죠. 구슬도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의미해요. 그런데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요. 구슬이 깨졌다고 해서 사랑이 깨졌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화자의 사랑이 시험에 처했다, 시련에 처했다, 이별의 상황에 처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바위는 시련을 의미할 수 있어요. 설사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서 구슬이 깨져도 끈은 남아 있어요.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을 서리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난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나난은 화자인 나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나난 역시 아즐가와 마찬가지로 그냥 흥을 일으키기 위한 아무 의미 없는 여음구입니다. 천년을 아즐가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신이야 아즐가 신이야 끊어지리까. 자, 앞에 있는 구절과 비슷한 형태죠. 대꾸법 통사구조의 반복이 보이고 있습니다. 천년을 홀로 살아가도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믿음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천년은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숫자 형태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년을 홀로 살아간다는 건 임과의 이별이 좀 길어지더라도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죠. 당신과의 이별이 길어져도 신이야 끊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끊어지지 않아요. 저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1년에서는 상당히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나는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2연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활용해서 당신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차분하게 노래하고 있어요. 같은 시인데 이렇게 연에 따라 어조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고려가요의 갈래적 특징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고려가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이 시를 외워서 전달해줬어요. 그런데 B는 그 당시 유행하던 어떤 구절을 여기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B 마음대로 그 구절을 추가해서 C에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비전승되는 문학은 어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유행하던 구절은 그 당시에 많이 쓰였던 구절로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작품에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방금 우리가 봤던 이연은 고려가요 정석가에도 드러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보기에 정석가의 일부 구절을 제시하고 윗글과의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고려가요가 구비전승되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연 보도록 할게요. 대동강 아즐가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내어 아즐가 배내어 놓느냐 사공아. 자, 3연에서는 이제 이미 진짜로 떠나는 상황이 나와요. 어디서? 대동강입니다. 대동강과 같은 넓은 강을 사이에 두고 이미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화자는 이미 원망스럽겠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당신과 이별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는데 임은 떠나가요. 임이 원망스럽지만 임을 직접적으로 원망하고 싶진 않아요. 이때 타깃이 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사공입니다. 사공은 임을 배에 싣고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공을 집중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실제로 원망의 대상은 임이라는 것, 그렇지만 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직접적으로 표현은 하지 못하고 사공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것. 자, 무슨 말까지 하면서 사공을 비난하는지 다음 거 볼게요. 내 각시, 아들가 내 각시 음란한 줄 몰라서 가는 배에 아들가 가는 배에 얹었느냐. 자, 사공의 아내가 음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공은 지금 여기 있는데 사공의 아내는 집에 있겠죠. 네 각시가 음란해서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 그런데 너는 네 각시가 바람이 난 줄도 모르고 지금 대동강 배에 내가 사랑하는 임을 태워서 건너고 있느냐. 너 지금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너네 집으로 빨리 가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공의 각시가 음란한 것도 아니고 바람이 난 것도 아니겠지요. 다만 화자가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사공에게 돌려서 화풀이를 하는 것이죠. 가는 배에 얹었느냐, 누구를? 임을 얹은 것이죠.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대동강 아들가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 타들면 아들가 배 타들면 꺾으리이다.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이 하나 더 쓰였죠. 바로 대동강 건너편 꽃입니다. 주로 꽃을 여성에 비유하기 때문에 자, 대동강. 자, 화자는 여기서 임을 보냈고 임은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그런데 대동강 건너편에도 예쁜 여자들이 많이 있겠죠? 이 예쁜 여자들을 임이 만날 것이다. 나를 두고 바람을 필 것이다. 이런 의혹을 대동강 건너편 꽃을 꺾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질투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3년은 아까 1년과 같이 상당히 직설적으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과 3년은 어조가 비슷하고 2년만 어조가 달라요.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구체적인 식구나 시어의 의미를 묻는 2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제시되어 있죠? 정지 버튼 누르시고 풀어보세요. 같이 봅시다. 기역은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들이 이 구절은 악기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의 반복으로 음악적인 기능은 있지만 의미는 없다. 하나씩 처리해 봅시다. 악기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 맞습니까? 북소리를 흉내낸 소리로 보기도 한다라고 공부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맞고 이 부분이 반복되는 거니까 이 구절도 맞고 음악적인 기능, 운율을 형성하는 기능 반복되면 운율을 형성하게 되죠. 이 부분도 맞고 의미는 없다. 이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구절입니다. 2번 니은, 니은은 끈이야 끊어지리까. 이 부분은 서리법을 사용하여 임과 나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서리법의 기능이 그것이죠. 평서문으로 제시할 수 있는 문장을 의문형으로 제시해서 강조하는 것. 끈, 당신에 대한 사랑, 당신에 대한 믿음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 맞고요. 디귿은 나난입니다. 나난은 화자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아닌 거 알고 계시죠? 3번은 틀린 답이에요. 나나는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나가 아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흥을 돋우기 위한 조음구일 뿐입니다. 리을, 리을은 대동강이에요. 대동강은 화자와 임을 단절시키는 이별의 공간이다. 대동강에서 배를 타고 임이 건너가고 있죠.
미음은 사공이에요. 사공은 화자가 원망의 감정을 전가하는 대상이다. 전가, 옮긴다는 뜻이죠. 실제 원망의 대상은 임인데 그 감정을 사공에게 전가해서 모함하고 있습니다. 2번의 답은 3번. 다른 문제 풀어봅시다. 자, 17번 풀어보려고 해요. 윗글에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금 글 봤으니까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화자는 서경이라는 공간에 만족하지만 임과 함께 한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소성경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죠. 자기는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너무 좋아요. 왜 좋다는 표현을 굳이 넣었다고요? 이렇게 좋아하는 내 지역을 당신이 사랑만 해주신다면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다. 화자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했다고 했죠. 2번. 화자는 사랑하는 임이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본 이 서경별곡 전부는 이미 떠나리라는 걸 인지한 사람이 말하는 그런 시예요. 그래야 나는 당신을 따를 수 있고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있고 당신은 건너가면 다른 여자를 만날 것이고 이런 내용은 전부 다 이미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3번.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1년에서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죠. 4번. 화자는 임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2연에서 화자가 당신을 믿고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임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지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5번. 화자는 이미 자신을 떠나가면 다른 여인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아까 3년에서 대동강 건너편 꽃을 꺾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드러났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입니다. 하나 더 풀어볼게요. 11번 봐주세요. 보기와 유사한 부분이 윗글에 등장하는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는 정석가의 일부 구절이에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서경별곡의 이연과 상당히 비슷하죠. 이렇게 비슷한 구절이 다른 작품에 실린 것은 무엇의 특징? 고려가요의 전승 과정의 특징입니다. 구전됐다는 것.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이 봤어요. 자, 그러면 그 이유 한번 눈으로 찾아보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 찾으셨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윗글과 보기가 굽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유행했던 구절이 여러 작품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려가요는 굽이 전승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에 기록됐다는 것, 이런 전승 과정을 꼭 염두에 두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고려가요 서경별곡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 다음 강의에서는 월곡답가라는 연시조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